숲해설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불편해 합니다. 왜냐하면 오만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그 위대한 그 스스로 이미 어마어마한 세계를 이루고 있어 감히 우리가 해설할 수 없는 크기로 존재한다. 이 바람도 신의 입김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저 꽃 하나에도 신의 입김이 서려 있다고 느끼는 저는 저걸 제가 어찌 감히 해설하느냐. 그래서 저는 숲을 좀 안내해 드린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해설가가 아니고 자격증도 없습니다. 자격 과정을 공부는 했으나 저는 받지 않겠다고 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앞으로 저에게 숲 해설을 해달라 그러면 절대 안 해드릴 겁니다. 숲을 좀 읽어달라 또는 제 시선으로 겨우 읽는 거죠. 그리고 제 시선으로 겨우 안내하는 거죠. 어느 방에 들어가는데 방까지 제가 안내해 드릴 뿐 그 방 안에 들어가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죠. 공부를 이 숲을 제가 하려면 저와 비슷한 시선을 확보하는 게 좋은데 저는 시선이 조금 다른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숲이라고 하는 공간에 사는 생명을 한번 볼까요? 어떤 생명이 살아요, 숲에? 숲에 사는 생명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무, 풀. 그 식물이라고 합니다. 동물. 예, 좋습니다. 또요? 벌레, 훌륭합니다. 또요? 곤충과 벌레를 구분하는데 여하튼 곤충과 벌레 모두. 박테리아. 박테리아. 와. 하늘에 사는 생명들이 있고 허공에 사는 생명, 허공을 나는 생명. 이걸 옛날 어른들은 뭐라 불렀죠? 날짐승. 그리고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생명들, 들짐승. 그리고 땅 속에 사는 생명들이 또 있어요. 그죠? 그 땅 속 생명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위에 가서 지렁이가 똥을 쌓아놓은 걸 잔뜩 찍었어요. 지렁이 똥을 보신 적 있으세요? 지렁이 똥이 있는 땅은 무조건 비옥한 토양이고 최고의 토양이고 여기 농사하면 무조건 되는 땅이죠. 먹을 게 많은 겁니다. 지렁이가 일생 보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렁이는 우리가 차원 개념으로 얘기하면 딱 1차원의 세계만 평생 봅니다. 그죠? 나비를 생각해 볼까요? 숲에 사는 생명 중에 드디어 도약을 이뤄낸 생명이 있습니다. 나비. 그들은 조금 더 높게 보겠죠. 내가 본 세계가 저렇게 어둑하고 저렇게 그냥 앞에 뭔가 시커먼 것들이 다가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봤더니 그것은 올록볼록해. 저쪽엔 꽃이 있고 이쪽엔 냇물이 있어. 저기 가면 위험한 것들이 있어. 저기 가면 꿀과 꽃가루가 있어. 이 세계를 나비들은 보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비는 얼마나 높게 날죠? 500m 상공을 날까요? 날까요? 안 날까요? 난다 이쪽, 안 난다 이쪽 해서 오늘 점심 내기 할까요? 자, 난다 이쪽, 난다 왼쪽, 못 난다 이쪽. 남들이 산의 해발에 따라서 상공. 그러니까 해발일도 땅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상공. 그러니까 500m 고지, 500고지에서 바닥이라면 거기서 추가 500m를 나느냐는 거죠. 나 못 난다는데 못 날 것 같은데. 난나는 한 명밖에 없어. 도깨비에서 날았거든. 도깨비에서 날았어요. 그렇죠. 나비가 날 수는 있는데 아마 안 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유가 없을까요? 그렇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그 책의 첫 편이 소요유편이에요. 거기에 장자 선생은 어마어마한 상상 속의 생명을 데려옵니다. 누구죠? 대붕이라고 하는 새입니다. 대붕은 바람을 기다리죠. 어마어마한 바람. 웬만한 바람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바람을 기다리고 그것이 불어오면 드디어 날개를 펴죠. 한 번 날아오르면 어마어마한 높이로 비상해서 한 번 날면 9만리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지구의 적도까지 한 번에 날아가는 거죠. 대붕이 보는 세계는 어떨까요? 이제 저기 가면 먹을 게 있어, 위험한 게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칼 세이건 코스모스, 그는 이 지구를, 예전에 보이저호였나요? 그게 가다가 카메라를 딱 돌려서 지구를 처음으로 찍죠. 창백하고 푸른 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마 쓴 걸로 제가 기억해요. 대붕은 그걸 보았을 겁니다. 대붕은 지렁이가 보지 못한 그 세계를 보고 나비가 보지 못한 그 세계를 봤을 겁니다. 많은 숲을 읽어내는 또는 해설한다고 하는 분들이 지렁이의 시선으로, 나비의 시선으로, 또는 장자에 나오는 메추락이라고 하는 참새 정도 수준의 시선으로 뭔가를 보려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신이 입김을 서려놓은 존재로 나무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런 생각으로 저는 나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지금까지 숲에 살고 저 나무라는, 풀이라는 존재의 말을 듣고자 애써 왔습니다. 근데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에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가 머리로 하는 공부죠. 머리로 하는 공부, 이런 공부입니다. 사과를 논문으로 공부하는 거죠. 사과의 맛은 이렇대, 사과의 빛깔은 이렇대, 사과 속에 씨앗은 몇 개 있대, 그 사과는 홍옥이래, 그 사과는 아울이래, 이 풀은 가막살이, 얘는 질경이, 쟤도 질경이. 책을 보며 우리가 이 존재가 아닌 사과는 이렇게 생겼다, 사과는 이런 맛이다, 이 얘기를 공부하듯 공부하는 것이 머리로 하는 공부이죠. 또 하나 공부 방법이 뭐겠습니까? 가슴으로 하는 거죠. 가슴으로 한다는 건 사과를 먹어보는 겁니다. 와, 새콤하다, 와, 달콤하다, 사과를 어루만져 보는 거죠. 와, 이렇게 부드럽구나. 맡아보는 거죠. 와, 향기롭다. 그런데 몸으로 하는 공부 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이 사과는 이렇게 맛있는데 저 사과는 왜 저렇게 실까? 질문을 던져보고 다시 머리로 돌아와 들여다보죠. 퇴비가 중요했어. 모든 생명은 충분한 자양분 속에서 살아야 해. 몸으로 공부한 자는 이제 사과가 맛있네, 시네, 단에, 떠네 소리 하지 않고 퇴비를 짊어지고 가죠. 그리고 내 나무에, 내가 심어놓은 그 사과나무에 퇴비를 열심히 줍니다. 우리의 공부가 평생 머리에 머물러 단면으로 세계를 이해합니다. 지렁이의 눈이죠.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렸어. 저것은 해롭고 이것은 이로워. 저것은 정복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는 존속해야 될 대상이야. 모든 것을 대상화한 이 머리, 그것이 가슴으로, 그것이 몸으로 돌아오기까지 전 좀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돌아오신 듯하고, 왜냐하면 신영복 선생님, 그리고 그렇게 몸으로 살아내신 고 이승혁 선생을 기리시는 모임이시니까, 제가 3호제를 지난 지 이틀밖에 안 됐으나 가서 여러분과 웃어야겠다. 가서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유언하신 이야기를, 나무를 가지고 전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일요일에 당신이 낳은 모든 자식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셨습니다. 폐암 말기를 판정받은 지 정확히 3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고, 죽음의 증상들이 점점 가속화되고
처음엔 걸어가시더니 죽음의 문을 향해 아주 빠른 걸음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마치 뛰어가듯 가시더군요. 나중에는 환시를 보시고, 나중에는 당신의 어머니가 찾아오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당신의 남편, 제 아버지께서 찾아오신 뒤 심하게 아프신 뒤에 새벽녘에 산소 포화도의 문제, 호흡의 문제, 맥박의 문제가 시그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붕의 시선으로 인간이 살다 간다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고 싶어지죠.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왜 이 꼴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숲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얻은 것도 있고 지금 얻어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 떠나시면서 저에게 하신 유언은 이렇습니다. 나는 좋았다. 나무 젓가락 2벌, 나무 숟가락 2벌, 참빗 하나를 들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 향해서 죄를 넘어 시집왔고, 그리고 80년 넘게 살았으니, 그리고 너희같이 훌륭한 자식들 내가 다 키워냈으니 난 이만하면 좋았다. 우리 아들, 주어진 삶을 사랑하며 살아라. 에미가 그런 것처럼 기계 있게 살아라. 저희 어머니께서 2마디 하신 겁니다. 나는 이만하면 좋았다. 그리고 너희는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살아라. 우애 있게 살아라. 전 17살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문맹의 무학이신 어머니, 그리고 좌절된 꿈을 꿈속에서 툭하면 상처가 드러나 힘들어하시는 아버지, 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그렇게 태어난 것일까? 저 집에 태어났다면, 저 나라에 태어났다면, 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을 저의 첫 책의 앞부분에 다루죠. 마흔의 그 대답을 이렇게 쓰는데, 그 대답을 쓰게 한 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느티나무라고, 저것이 느티나무 괴자를 써서 괴산이 느티나무가 많아서 괴산이라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머리로 하는 공부. 그것만 알아도 뭐 일단 괴산 좀 아는 거죠. 근데 괴산에는 삶을 사랑한 나무들이 참 많더라. 여기까지 알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저 나무가 씨앗이 저기 떨어졌는데 지가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 오듯이 저놈도 바위 위에 떨어진 겁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발아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되어 보십시오. 바위를 뚫고 자랄 방법이 없는 나무는 바람만 불어도 위태롭습니다. 저놈은 인간처럼 했다면 얼마나 부모를 원망했을까요? 나는 왜 여기 태어났을까? 또 신을 믿지 않았을까요? 나를 이런 땅에 버린 존재가 신이라면 나는 그따위 신은 믿지 않겠어? 이랬겠죠. 그런데 저 나무는 어떻게 살아냈던가요? 저 나무가 바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잘 보시면 저 나무는 온 님을 향해, 온 님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사랑하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뿌리를 뻗어나갑니다. 키를 키우는 욕망 대신에 더 시급하게 뿌리 먼저 키워나가는 노력을 해나가죠. 그래서 뿌리를 잘 보시면 타고 내려와 흙이 있는 자리까지 파고들어 마침내 바위를 끌어안아냅니다. 자신을 구속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운명, 파티, 그것을 아모르 해낸 겁니다. 저 아모르 파티를 통해서 이 느티나무는 당당하게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저 나무가 처음에는
거대한 바람에 위태로웠으나 이제 저 나무가 넘어가려면 바위마저 넘길 수 있는 태풍이 불어야 저 나무를 넘길 수 있을 겁니다. 거대한 눈으로 삶을 보면 모든 생명은 삶이 주어져 있고 주어졌는데 숙제가 있죠. 저놈의 숙제는 뭘까요? 너 흙 한 줌 없다. 여기서 네 삶을 완성하고 꽃을 피워내거라. 저는 제 생각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넌 분단된 국가에 태어났지. 너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 네가 찾을 구실들은 참으로 많지. 그런데 네 자식도 그런 세계에 살게 해서는 안 되겠지. 분단을 넘어서야지. 그리고 적어도 너에게 주어진 숙제를 푸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야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듯 저에게 주어진 그 숙제들을 저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숙제, 이 눈으로 생명을 바라보면 재미있습니다. 질경이라고 하는 풀이 여러분 발 아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풀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차가 밟고 지나다니는 자리에, 그것도 자갈을 잔뜩 채워놓은 자리에 풀이 삽니다. 왜 저럽니까? 이놈들이 원래는 밭에 살았다고 하죠. 비옥하지 않습니까, 밭은? 그런데 비옥한 땅에 사는 놈들의 숙제는 뭘까요? 비옥한 공간은 치열합니다. 키 큰 놈들이 존재하죠. 키는 너무 납작한데 키 큰 놈들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자 이놈들은 삶이 위태로워지죠. 빛을 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는 땅은 열려있는 땅이고 열려있는 모든 땅은 척박하죠. 척박함을 극복하는 게 숙제가 돼버렸죠, 이제. 그래서 이놈들이 척박함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이 조연 기자님의 촬영을 위해서 제가 움직이면 안 돼가지고 저쪽에 가가지고 보여드리기로 하고, 또 하나 숙제와 관련해가지고 숙제를 풀 힘이 생명에게 주어졌다는 게 놀랍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지 숙제를 풀 힘을 씨앗 안에 넣어놨어요. 이것을 동양 사상에선 원기라고 했습니다. 그 원기 안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담겨 있습니다. 도토리 한 알 속에 참나무의 수십 수백 년의 미래가, 저 돌배나무 열매가 저기 있는데 저 돌배나무 열매 하나에 이 대단한 나무의 미래가 다 접혀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 아이가 시킨 적이 없는데 눈 뜨고 뒤집고 기고 일어서고 무언가를 막 호모 하빌리스, 옛날 우리 인류 중에 도구를 사용한, 그 도구를 사용하고 장난감을 만지고 찢어보고 뜯어보고 결합해봅니다.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저놈이 호모 에렉투스가 되죠. 일어서서 스스로 일어섭니다. 직립을 시도하죠. 그러던 저 녀석이 또 뭘 하죠? 이제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합니다. 어떻게 해요? 묻기 시작합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특징이 질문하는 겁니다. 생각한다고 얘기하는데 생각은 질문으로 연결돼야 하니까요. 엄마는 컵, 물, 몸부터 가르쳤죠. 눈, 코, 귀, 입, 응가, 애비, 지지, 떼지, 이런 걸 가르치자 아이가 어느 날 뭐라고 해요? 이건 뭐?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죠. 이건 뭐? 이렇게 발음이 안 좋았죠. 그러다가 그놈이 질문을 또 바꾸잖아요. 어떻게? 왜? 드디어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인과가 알고 싶답니다. 그러다가 저 아이가 중학생쯤 돼서 학교가 재미없어지면 학교를 안 가겠다고 땡깡을 부릴 날이 올 겁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가!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왜? 여기서 왜는 인과가 아닙니다. For what? 내가 뭘 위해서 재미도 없는 걸 해야 하지? 드디어 인류로서 철학을 시작하는 겁니다. For what? 그 궁극이 도대체 뭔데? 이 수단을 밟고 넘어서 내가 도달하는 그 지점이 뭐냐고? 내가 돈 벌어서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고 사냐고 하는 질문하지 않는 우리보다 훨 나은 질문하는 거죠. 그 재미도 없는 그 공부해서 도대체 뭐 할 건데. 이게 원기 안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녀석이 이제 이성이 궁금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이성을 향한 작업을 벌이고
그리고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이 세상에 창조해 놓고 늙어가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겁니다. 다 접혀 있는 것들이죠. 다. 그렇게 누구도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리라 했습니다. 리. 아무도 그렇게 하라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리입니다. 이치, 진리, 순리, 도리, 섭리. 리를 구하는 것, 궁리. 리가 아닌 것, 비리. 그죠? 자, 씨앗 떨어 발아하라 한 적 없는데 발아되는 것이 리다. 그리고 그 발아할 힘이 접혀 있는 것이 원기다. 그러면 씨앗이 아무데나 발아하는가? 아무데나 발아할까요? 아무데나? 제가 질경이의 씨앗을 저 깊은 숲에 갖다 던져놓으면, 그늘이 많이 든 땅에 던져놓으면 발아할까요? 발아하지 않습니다. 저기 버드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저 버드나무의 씨앗을 제가 여기다 던져놓으면 발아할까요? 발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왜 발아하지 않습니까? 이걸 설명하는 동양의 개념 하나가 바로 성입니다. 성격할 때 성. 중용 1장 1절은 그것을 명확히 이렇게 규정합니다. 천명지위성. 하늘이 내려준 명령이 있으니 그것을 성이라 부른다. 솔성지위도. 그 성을 따라 살기만 하면 그것이 곧 도요, 길이다. 자, 민들레의 성은 어떤 성이냐면 열린 벌판에서 태어나 꽃을 피우고 살아가죠. 버드나무는 물이 있는 자리에서만 태어나 살아가죠. 맞죠? 여기 여러분 보시는 저 초록색, 짙은 초록색의 나무가 주목이라는 나무인데 저놈들은 깊은 숲에 양분이 많은 땅에서만 태어나 살아갑니다. 산삼은 이런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고 깊은 숲에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깊고 깊은 숲인데 이 숲에 산삼이 있습니다. 이거 나가면 또 여기 10만이들 때로 몰려오는 거 아니야? 네. 이 숲에 산삼이 있는 자리를 저는 압니다. 이게 성입니다. 아무 데나 태어날 수 없다는 것. 아무 곳에서나 관계 맺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이걸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함께 여행하다가 어떤 여기 아까 작가 선생님하고 저하고 무인도에 떨어졌다 칩시다. 선생님 저 좀 봐주세요. 무인도에 떨어져 가지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한 2년쯤 지났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썸을 탈까요? 당근이죠. 저에게 물어봐 주시겠어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상처는 받지 마십시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성이라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 관심이 가는 거, 여자가 남자에 관심이 가는 거 이치의 리입니다. 그리고 원기 안에 다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남자에 관심이 갔습니까? 네, 거의 모든 남자에게 그런 성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지발등 찍을 놈에게만 관심이 갑니다. 모든 놈에게 발등을 찍히실 위험이 있는 거죠. 이걸 성이라 하는 겁니다. 민들레의 씨앗도 질경이의 씨앗도 느티나무의 씨앗도 발아할 힘을 다 가지고 있지만 아무데나 발아하진 않는다. 그 발아한 자리에 필연적으로 숙제가 부여됩니다. 질경이는 이 척박함을 이겨내야 한다는 숙제. 맞죠? 저 주목이란 나무 양분이 많은 땅에서 발아하는 저놈들은 해가 들지 않는 빛에 대한 결핍의 숙제. 버드나무는 물이 모자라면 삶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물을 지켜내야 하는 숙제. 능수버들, 수양버들은 그 숙제를 푸느라 이렇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는 빛을 잃으면 죽습니다. 빛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 꼴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질경이도 자기의 꼴을 계속 바꾸며 두릅이나 산초나 초피나 찔레나 장미나 그 아름다운 꿀향기와 꽃향기와 꿀을 만들어내는 녀석들은 수도 없이 뜯어먹혔죠. 꺾였죠. 그걸 지켜내기 위해 이놈들은 가시를 만들어 자기를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장차 누구를 만나시거든
그래서 그 인간의 꼬라지가 너무도 끔찍하거든. 이제 단면으로 저놈은 해로운 놈, 저놈은 피해야 될 놈이 아니라 어쩌다 저 사람은 가시를 달았을까? 어쩌다 저 사람은 단 몇 푼에 저렇게 손을 벌벌 떨까? 어쩌다 저 사람은 저렇게 내가 보기에 이기적일까? 그 배경과 사연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의 눈을 높이 높이 올려서 그 사람이 걸어온 배경과 사연도 함께 볼 때 우리는 깊게 소통하고 우리는 연민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삶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제 20살에 대학에 처음 들어가 첫사랑에 실연하고 머리를 빡빡 깎은 채 시골집에 내려와 골방문을 잠그고 사흘 동안 나오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먹으라고, 이놈아 밥을 먹어, 왜 왔냐는, 왜 머리는 깎았냐는 질문 하나 없이 밥 먹으라는 말씀만 하셨죠. 사흘 내내 불도 켜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 어머니가 문고리를 제끼고 들어오셨습니다. 미움을 건네시며 이놈아 일어나 한술 떠라. 그래야 그년을 있든가 새년을 만나들까 하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실연하여 온 적이 왔다 한 적 없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너무 신비로워 위로가 되고 일어나 앉으며 어머니께 여쭙습니다. 어머니, 사랑이 뭐유? 그때 어머니께서, 무학의 문맹이신 제 어머니께서 두 마디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들려주셨습니다. 애미 생각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요. 너무 상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또 다른 정의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고 그건 버스 같은 기요. 또 올게요. 사람마다 오는 시간이 달라 목적지가 다르니까. 근데 너는 인물이 괜찮은 편이니까 금방 올게요. 일단 먹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고 버스 같다는 말씀을 앞부분만 동의하고 어떻게 사랑이 버스 같은 거냐는 생각을 하며 살던 제가, 어머니를 보내드린 제가 이제 제 사랑에 대한 정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랑에 대한 정의는 최근에 어머니 편찮으시며 어머니 곁을 할 수 있는 시간 내에서 지켜드리며 내린 정의입니다. 사랑은 함께 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기꺼이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신 분들은 아시죠? 빠지자마자 하고 싶죠? 그녀와 밥 먹고 싶고, 그녀와 영화 보고 싶고, 그녀와 이야기 나누고 싶고, 그녀와 또는 그 남자와 걷고 싶고, 맞죠? 그와 함께 여행하고 싶고, 드디어 그와 함께 밤을 보내고 싶고, 그와 살고 싶고. 그러셨죠? 대꾸가 없어요. 사랑을 아직 못 해봤어요? 수녀님들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주님과 늘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주님과 늘 함께 하시고 싶죠. 그런데 거기까지가 딱 반쪽짜리 사랑이죠. 그분이 아픈 시간을 함께 하고 싶고, 그분이 가난한 시간을 함께 하고 싶고, 그분이 쓸쓸하고 서러운 날들을 내가 함께 하고 싶고, 그분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싶고. 나를 사랑한다는 건 그럼 뭘까요? 온전히 나와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기꺼이 온전히 나와 함께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저 돌멩이, 바위 덩어리 밀어내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저것과 함께 하는 것이죠. 찬란하게 꽃필 날들만을 그리워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압박해오는 그것들을 온전히 끌어안고 그것마저 함께 하는 것이죠. 연민은 그런 거죠. 저 사람의 아픔이 내 것처럼 느껴져 그것을 함께 하고 싶은 것이죠. 저는 나무가 드디어 어머니를 통해 사랑마저
저에게 이런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뜻대로 저는 남은 시간도 사랑하며 살려고 애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